오늘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22살 청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년째 취업 준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대기업 면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민수가 아닙니다. 면접장 밖에서 손자를 기다리던 78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면접관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왜 할아버지는 그 추운 겨울날 5시간 동안 면접장 밖에서 기다리셨을까요? 왜 민수는 불합격 통보를 받고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한 면접관이 왜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의 할아버지 김영철 씨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분이었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이름도 겨우 쓸 줄 아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농사 지어 번 돈을 모두 털어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어서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 돈으로 내 취업 준비 열심히 해라. 학원도 다니고 토익 점수도 올리고 면접 준비도 제대로 하고.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이 돈 할아버지 병원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뇨도 심하시고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할아버지가 농사지어서 번 돈이 내 미래를 만드는 데 쓰인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니? 할아버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몰라도 돈이 많지 않아도 손자만큼은 자신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때부터 민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거든요. 토익 점수도 950점까지 올렸고 자격증도 여러 개 땄습니다. 면접 학원도 다니며 답변 준비도 철저히 했죠. 하지만 취업이라는 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통과는 잘 되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또 떨어졌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말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 돈은 아직 많이 남았어. 끝까지 해보자. 분명히 내 실력을 알아보는 회사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무릎 통증도 심해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병원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세요. 약값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다. 지금은 내 취업이 먼저야. 할아버지 건강은 나중에 생각하자.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건강 따위는 뒷전이었던 거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아두신 3천만 원은 거의 바닥이 났고 할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면접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안 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할게요. 아니야, 민수야. 이번에는 분명히 될 거야. 할아버지가 느낌이 좋아. 할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 할아버지는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면접이 있는 날이었죠. 할아버지, 면접 시간이 오후 2시니까 집에서 기다리세요.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민수가 아침에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응, 알겠다. 열심히 하고 와라. 할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민수가 나간 후 바로 옷을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낡은 정장에 낡은 구두를 신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서신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며 서울 시내 면접장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길을 몰라서 여러 번 길을 물어보시면서 말이죠. 78세의 나이에 혼자서 그 먼 길을 오신 거였습니다. 오전 10시경 할아버지는 면접이 진행되는 건물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민수의 면접 시간은 오후 2시였으니까 아직 4시간이나 남은 시간이었죠.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안에서 기다리시죠. 건물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손자 면접 보러 온 건데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정말로 건물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손자가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다시 다가오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춥지 않으세요? 근처에 따뜻한 카페라도 가서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손자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보고 싶거든요.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면접 보러 온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민수를 찾으려고 애쓰셨어요. 민수야, 어디 있니? 할아버지는 중얼거리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수는 다른 입구로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민수의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물 밖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눈이 할아버지의 어깨와 머리에 쌓이기 시작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수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민수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세요. 할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이죠. 3시간 후인 오후 5시 면접이 모두 끝났습니다. 면접을 본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민수를 찾으려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군 채 건물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표정을 보니 면접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하게 민수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시간 동안 추위 속에서 서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비틀거리시면서도 손자에게 가려고 애쓰셨죠.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와 머리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민수야, 어떻게 됐니? 면접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또 떨어졌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아두신 돈은 거의 다 떨어졌고 할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 할아버지께 부담을 드릴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취업을 못했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 병원비도 못 쓰시고 민수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시간 동안 추위 속에서 기다리신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갑자기 민수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해요. 평생 농사지어서 모은 소중한 돈을 다 날려서 죄송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일어나라. 왜 이런 데서 무릎을 꿇니? 할아버지가 당황하시며 민수를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부족한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그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못 가져다 드렸어요. 민수의 오열 소리가 추운 겨울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숙연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한테는 내가 이미 최고의 손자야.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아버지, 돈은 다시 벌면 되고 기회는 또 올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게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괴로우셨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방금 SK전자 면접 보고 나오신 분이시죠? 민수가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SK전자 인사팀 차장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면접관 중 한 명이었어요.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관이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걸까요? 제가 방금 전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5시간 동안 추위 속에서 기다리신 것도 보았고 지금 이 상황도 보았습니다. 박정호 차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면접에서 당신의 실력은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특별히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민수의 마음이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진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당신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은 서류나 면접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박정호 차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말했어요. 진짜 인재는 단순히 능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책임감을 가진 사람, 진심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죠. 당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박정호 차장은 42세의 베테랑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면접을 진행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죠. 하지만 오늘처럼 감동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니다. 박정호 차장이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도 지금 이 할아버지처럼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박정호 차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고물상에서 고철을 주워 모으고 폐지를 수집해서 팔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 학비를 대주셨죠. 민수와 할아버지는 조용히 박정호 차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할아버지를 모른 척 했어요. 창피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게. 박정호 차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저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밖에 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어 하셨던 건 저였는데 박정호 차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는지, 할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손자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박정호 차장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손자분은 다르네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20년 전 제가 가져야 했던 마음을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박정호 차장이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회사에서 채용하기로요. 네, 정말이에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내일 오전에 인사팀으로 연락드릴게요. 정식 채용 통보와 함께 출근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급하게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기쁨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박정호 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를 잘 모시세요. 제가 못했던 일을 당신이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도 후배들을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박정호 차장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훌륭한 손자를 기르셨어요. 이런 손자를 둔 할아버지가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정호 차장에게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하셨어요. 민수야, 이제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으니 할아버지는 이제 병원도 다니고 몸도 추스를 거야. 할아버지, 제가 첫 월급 받으면 할아버지 건강검진부터 받게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민수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살맛이 나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손자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끝난 거였어요. 민수의 첫 출근일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1월 2일, 새해 첫 출근이었죠.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민수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민수야, 첫 출근인데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할아버지가 정성껏 차려주신 아침상을 받으며 민수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정말 푸짐한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첫 출근이잖아. 당연히 챙겨줘야지. 그리고 민수야, 회사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해라.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선배들 말씀 잘 듣고. 할아버지의 당부 말씀을 들으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어요. 회사에 도착한 민수를 박정호 차장이 직접 맞아주었습니다. 민수 씨, 잘 오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팀의 일원이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호 차장은 민수를 다른 동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민수 씨,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선배 직원들의 친절한 말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수를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니? 첫 출근은? 네,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일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럼 됐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야. 그날부터 민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든든한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처음 받는 정식 월급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월급 받았어요. 민수가 신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드디어 사회인이 됐구나. 할아버지, 내일 병원 가시죠. 종합검진 받으시고 그동안 못 받으신 치료도 제대로 받으세요. 민수는 첫 월급의 절반을 할아버지 병원비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가 번 돈은 내가 써야지. 할아버지는 괜찮아. 할아버지, 3년 동안 할아버지 돈으로 제가 취업 준비했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효자가 될 줄 몰랐네.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그 다음 날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당뇨와 관절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이제부터 약 꼬박꼬박 드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셔야 해요. 알겠다. 이제 손자가 돈 벌어오니까 할아버지도 건강관리 열심히 할게.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민수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둘에게는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수가 회사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정호 차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차장님. 오늘 면접이 있는데 혹시 같이 참여해 볼 생각 있어요? 신입사원 관점에서 느낀 점들을 말해달라고 하고 싶어서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자신이 면접에 참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당신도 6개월 전에는 면접을 보는 입장이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지원자들에게 조언도 해주고요. 그날 오후 민수는 박정호 차장과 함께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의 지원자가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마치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성 지원자의 이름은 이소영이었어요. 면접 과정에서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정호 차장이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2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면접이 끝난 후 박정호 차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실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저 같달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시는 거요. 박정호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만나보죠. 다음 날 소영 씨가 다시 회사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상담을 해주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면접 때문에 많이 긴장하셨죠? 네.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소영 씨의 목소리에 낙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6개월 전에 똑같았어요. 면접 볼 때마다 떨려서 실수투성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던 것, 할아버지의 지원을 받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 면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영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박정호 차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단순히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됨을 봐주신 거죠. 그럼 저는 소영 씨도 충분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 면접에서 느꼈거든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날 오후 소영 씨는 다시 면접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민수의 격려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소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 어떻게? 민수가 소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했다, 민수야. 받은 만큼 나눠주는 게 사람이 할 일이야. 박정호 차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칭찬을 들으며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가 회사에 다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신 덕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민수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할아버지. 뭔데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할아버지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취업한 후에 조금씩 모은 돈이야. 1년 동안 생활비를 아껴서 모았어.
민수가 통장을 보니 5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얼마인데요? 어떻게 이런 돈을? 내가 매달 용돈 주는 거 아끼고 병원비도 아끼고 해서 모은 거야. 할아버지는 이제 필요한 게 별로 없거든.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 할아버지가 쓰세요. 저는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야. 이 돈은 특별한 용도가 있어. 할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죽으면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할아버지도 그러고 싶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만약에 할아버지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돈으로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 도와줘. 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시잖아요. 민수야, 할아버지 말 끝까지 들어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내 하나만 키우는 게도 버거웠거든. 할아버지. 하지만 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할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민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셔서 직접 보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좋지.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내가 좋은 일 하는 걸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날 밤 민수는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계획까지 밤새도록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 덕분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야,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키워줘.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원해서 참여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서 조언을 해주고 면접 연습도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500만 원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중히 모셔두었어요. 몇 달 후 민수가 도와준 취업 준비생 중 한 명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소식을 할아버지에게 전하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잘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구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그 마음을 실천하는 건 내 몫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민수는 함께 저녁을 드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회사에 다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팀장으로 승진도 했고 후배들도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민수가 하는 봉사활동을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박정우 차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박정우 부장으로 승진하신 상태였어요. 민수 씨, 2년 전 그 일 기억나죠? 네, 부장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왜 당신을 뽑았는지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박정우 부장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진짜 인재는 능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그냥 받은 만큼 나눠준 것 뿐인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당신처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박정우 부장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도와준 취업 준비생들이 벌써 15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 12명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요. 민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니. 부장님, 그건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마음이에요. 그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네요. 우리 회사에 초대해서 강연을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할아버지가 강연을요? 네. 요즘 직장인들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잊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이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강연?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강연을 해? 할아버지가 당황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랑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그런 것도 강연이 되나?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해보자. 할아버지도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지. 2주 후 할아버지의 강연 날이 되었습니다. 회사 대강당에 직원들이 가득 모였어요. 할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시골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손자 민수를 키우면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수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어요.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민수한테 해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키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강연 후 한 직원이 할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아버지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세요. 그날 저녁 민수와 할아버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할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할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 덕분에 정말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됐어.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민수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의 500만 원으로 설립한 장학회를 통해 10명의 취업준비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8명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고맙다, 민수야. 할아버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먼저 저한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민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할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이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이신가요?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할아버지와 민수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